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.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. 자신이 어떤 한 행위를 굉장히 짧게 추추하려는 이런 시도는 전형적인 이런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.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역시 좀 심각한 문제일 거라 보고요. 역사에 맞춰갖고 업무를 다 추진하고 하잖아. 아무도 내가 신문이 되는 거죠. 모든 시민이 한표를 던졌었는데 그 추행 사태로 인해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. 예. 340만 부산시 시정을 책임진 오고돈 전 시장이 어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전격 사퇴를 했죠.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미묘하지만 오 전 시장의 말과 피해 여성 측의 주장은 차이가 있습니다.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.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.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. 업무 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습니다.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.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셨을 거예요. 이제부터 좀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현정 의원님. 네. 계속해서 새롭게 알려지는 얘기는 결국 오 전 시장이 직원들을 보내서 측근들을 보내서 회유했다 이런 것도 알려지고 있거든요. 지금 일단 이 사태가 벌어진 게 대충 4월 7일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고 있는데요. 일단 그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피해자는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이 사실을 신고를 했고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오 시장의 비서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의심쩍은 게 뭐냐면 왜 그럼 공증까지 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. 자, 그러면 공증을 했다는 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 문서의 효력을 어떤 면에서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효력이 뭐냐면 결국 이제 언제 사퇴한다. 자,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거거든요. 이번 달 안에 한다고 그렇죠. 이런 거요. 그러면 그걸 왜 피해자가 못 믿었을까라는 거는 뭐냐면 오 시장 측에서 뭔가 회유를 했지 않았을까.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? 사전선거일 3일을 앞두고 지금 벌어진 상황 아니겠어요? 자, 그렇다면 오 시장 측에서 뭔가 이쪽 비서진들이 뭔가 이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4월 7일 날 만약에 사건이 발생한 게 정확하다면 구자영 처장. 네. 그런데 계속 사퇴를 미루다 폭로를 얘기하자 부랴부랴 기자회견한 게 그럼 어제였던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일단 공증한 것까지는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. 그 공증 내용 가운데 하나가 4월 안으로 사퇴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4월 15일 총선 이후에도 사퇴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측에서 그러면 공증한 것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저희가 2차 피해가 절대 나오면 안 되니 피해 여성의 신변과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. 정 변호사님. 네.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 게 컴퓨터 쓰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집무실로 불렀고
이거 자체가 좀 뭔가 오전 시장이 예전부터 이걸 좀 준비한 거 아니냐는 여러 의혹과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. 글쎄, 뭐 강제추행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해당 여성을 말하자면 미리 찍어서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0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뭐 부산시에도 컴퓨터 전문가도 있을 텐데 굳이 이 여직원을 처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의도적인 그런 그 범행이었다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요, 이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정말 진실된 사과 없이 전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,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성폭력 사건에서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게 1초이든 뭐 5분이든 5시간이든 그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요. 이렇게 자신이 어떤 한 행위를 굉장히 짧게 축소하려는 이런 시도는 전형적인 이런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최진봉 교수님, 내용을 좀 봐도 아까 정확히 얘기했던 피해 여성 측의 주장과는 좀 묘하게 그리고 두루뭉술한 단어들을 꽤 많이 썼고 이게 어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까지 보였지만 진실된 사과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. 그런 평가가 많죠. 첫째, 5분 정도. 이 말은 절대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1분이고 5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성추행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. 저 피해를 당한 여성 입장에서는요, 5분이 저게 일생이 될 수도 있고요. 저 피해 때문에 트라우마에 갇혀서 얼마 동안 힘들어할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5분 정도 짧은 면담이란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.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?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, 두 번째, 해서도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,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 그럼 본인이 한 행동을 할 때는 그게 성추행이 아니라고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장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을 수 있습니까?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는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고, 경중에 관계없이 똑같은 얘기입니다. 성추행이 어떤 무거운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까? 적당히 하면 괜찮고 많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? 그게 성추행입니까?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이건 여성들 입장에서 봐서는요,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과문이고, 본인의 어떤 잘못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지도 의심들게 하는 그런 사과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어제 어떤 피해 여성 측이 오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사과문이 유감이다라는 입장 표명도 했었죠. 그런데요, 이 오거돈 전 시장에게 당한 피해자가 또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.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이미 작년에도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. 물론 오늘 미래통합당 소속의 부산시 의원이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피해 여성이 더 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. 뭐 경찰도 이 부분에 관해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강용석 변호사가 하는 방송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이런 오 시장에 대한 이제 성추행 문제가 사실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. 그때는 뭐 오 시장이 절대 아니다 해서 소송까지 했고, 상당히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는 이제 해서 했어요. 자, 그뿐만 아니라 실제 또 밑에 있는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. 그 회식 자리에서 보면 당시에 본인이 그걸 이제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요. 당시에 보면 본 옆에 여직원들을 이렇게 앉혀 있고 앞쪽에는 다 남자 직원들 앉아 있는 저런 사진들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자, 저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산의 여성단체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, 오거돈 시장도 상당히 이제 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실제 아까 이제 그 시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오거돈 시장의 평소의 어떤 행태가 보면 저런 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무감각한, 어떤 성인지 감성이 전혀 없었던 이런 행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닌가,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, 지금 그래서 이 경찰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오거돈 전 시장은 기자회견 뒤에,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뒤에는 그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. 관사에도 본인 자택에도 오지 않고 연락 두절 상황인데요.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건 오로지 남아있는 부산시청 공무원들의 몫이 됐습니다. 오 시장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우 시장님께 따로 당부 말씀한 바는 없습니까? 없었습니다. 저희들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, 남아있는 이제 정무라인들 계속 직을 유지하면서 함께 아마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, 자동 면직되는 분들은 13분입니다.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면직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
구장처장. 네. 오거돈 전 시장 어디 있는 겁니까? 글쎄요. 지금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시장직에서 사퇴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그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예. 뭐 이것을 좀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언론 앞에 나서게 된다라면 그 많은 취재진들의 어떤 질문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이제 그런 그 질문 세례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잠시 피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. 예. 지금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정무라인 10명, 그러니까 네. 오거돈 전 시장 측근까지 다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네.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것은 그 주변에서 무마나 회유 시도가 만약에 있었다라면 예. 이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좀 증폭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? 더더군다나 이 성추행 자체가 총선 직전에 있었고 총선 이후에 사퇴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무라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서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. 아마 오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정무라인도 굉장히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지금 모습을 좀 감춘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격적으로 그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많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. 역사에 맞춰갖고 업무를 다 추진하고 하잖아. 아무것도 안 되지. 1년 동안 신문이 되는 거지. 오거돈 시장에게 한 표를 던졌었는데 이번 성추행 사태로 인해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. 시장이었으면 높은 사람인데 그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일로 막 일으켜서 사퇴하고 이런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전격적으로 성추행을 시인하며 사퇴하니 지금까지 2년 가까운 시정에서 꽤 많은 잡음이 있었다. 특히 유재수 전 부시장이나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.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시정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분이 원래 부산시에 근무했던 분인데 어떻게 이제 정치인이 되시고 나와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유재수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부산시청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죠. 예. 또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해서 조국 딸 그 장학금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을 받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신공항 문제도 지난 정권 때 이미 합의를 한 건데 그걸 다시 또 백지화시키고 가덕도 신공항 또 추진한다고 하다 결국에는 김해 신혼공항까지 착공이 2년 이상 연계됐거든요. 그래서 결국 이분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기대와는 달리 예. 부산 시민이나 그런 부산시 공무원들로부터는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일단 여러 가지 글쎄요 사퇴 이후니까 더 이런 비난이 예전 거보다 더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. 이 오거돈 전 시장은 30년 만에 탄생한 진보 진영 출신의 첫 부산시장이었습니다. 그야말로 도도하게 흘러오는 이 역사의 물결을 갖다가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정치권에 경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치 권력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당시 당선 때 모습인데 이현정 의원님. 네. 이 오거돈 전 시장이 부산에서 진보진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시장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인물들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. 네, 그중에 특히 주목가는 인물이 바로 이호철 전 민정수석입니다.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호철아라고 할 정도로 유일하게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죠. 또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인데 사실 오거돈 시장을 탄생시킨 배경에는 바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있었고요. 예.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비서진들 있지 않습니까? 비서진들이 상당수가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유재수 씨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뜻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친노 진영의 핵심들이 어떤 부탁을 받고 한 그런 드러났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이번에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선거 전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당에서 알았느냐 여부예요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기자로서 의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이 지금 현재 민정 라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처음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성폭력 상담소와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당연히 알았겠죠. 오거돈 시장의 이런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. 자,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이호철 민정수석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도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? 이 중요한 사안인데.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뭔가 저쪽에서 뭔가 터뜨릴 게 있다. 그중에 내가 하나는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다. 라고 한 이야기가 있어요. 선거 전에.
자,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선거 이후에 이게 사실을 사퇴하게 한 게 사실 여권 내에서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.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감을 가졌던 게 아니냐. 그리고 또 당시에 이진복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역구가 부산입니다. 예. 자,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이 알고 있었던 사람은 꽤 된다고 봐야겠죠.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당시에 여권에서 뭐 저쪽에서 정치 공작을 할 게 있다가 N번방 사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? 충분히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고요. 자, 그렇다면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과 친한 보좌진들이 이 사태를 알았을 것이고, 알았다면 당연히 당에다가 이 문제를 보고했을 것이고, 그러면 이 가정입니다. 보고한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? 자,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경찰이 해야 될 의문점 중에 하나의 수사의 의문점 하나고, 이 문제가 상당히 제가 볼 때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